안녕하세요. 가난인의 변교원장입니다. 왜 아프지 1편에서 4편까지 병의 근본 원인과 진단 방법 그리고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연 해결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장이 좋지 않다면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식이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먹는 것이 곧 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유전적으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장의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장내세균총의 비율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변비, 설사,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이미 유산균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불량 유산균이 너무 많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소위 생유산균을 살아서 장소까지 전달한다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산균 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카제인 나트륨이나 유청을 부영제로 넣게 되는데 유전적으로 카제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부영제가 들어있는 유산균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엄청 심하게 됩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소화불량이라면 심한 경우에는 두드러기, 아토피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산균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량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가져온 유산균을 AK 검사를 통해서 검사해 보니 유산균의 80% 정도가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어느 유산균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제하겠습니다. 대신 개인적으로 드시는 유산균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고 싶다면 유산균을 하나를 가지고 내원해 주시게 되면 제가 친절하게 검사해서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유산균을 드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장에는 약 100조 개의 균이 있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의 비율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단 음식과 단 과일을 먹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되어서 장내 세균층의 비율이 현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 음식, 단 과일을 모두 금해줘야 합니다. 흔히 소화제로 잘못 알려진 매실청은 발효가 아니라 설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유해균이 먹이가 되어 장이 많이 좋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과일에 있는 과당은 간으로 가서 지방간을 만들게 되므로 과일과 식혜, 수정과 초콜릿, 콜라, 사이다 등은 꼭 금해줘야 합니다. 대신에 토마토나 키위, 배,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은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통 발효식초를 먹어줘야만 유익균이 늘고 유해균이 죽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부엌에는 초단지가 있었습니다. 식초를 늘 주방에서 발효시켜서 반찬에 넣었고 반찬 중에도 유별나게 초무침 반찬이 많았는데 전통 발효식초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식초가 많이 들어있는 반찬을 먹게 되면 유산균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 음식, 단 과일을 안 먹고 식초 먹고 좋은 유산균만 먹으면 치료가 되나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이 밀가루를 먹게 되면 글루텐 단백질이 조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바뀌면서 육모와 육모 사이의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장누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산균을 먹으면서 유제품과 밀가루 제품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유제품 그래도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단하기가 쉽습니다. 다행히 버터에는 카제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 무염 버터는 드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해로운 음식은 밀가루 제품인데요. 왜 아프지 3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렉틴이라는 성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밀가루와 빵, 보리, 현미, 콩, 두유, 맥주를 함께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먹게 되는 된장, 고추장, 간장, 카레, 유부, 오뎅, 소세지에도 모두 밀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성 유전이 되어 자녀에게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비염이나 아토피, 생리통이 있게 되고 계속 자가면역 질환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본원에서는 뇌호장탕이라는 한약을 통하여 치료를 하는데 장을 좋게 해서 뇌까지 보호하는 그런 약입니다. 2개월간 치료를 한 후에 카제인 단백질과 글루텐 단백질이 분해하는 효소가 생겼는지를 AK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검사 결과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생겼다면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비교적 잘 생기지만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좀 힘이 듭니다. 밀가루를 많이 드셨던 분이나 현재 염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20일 만에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밀가루가 분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밀가루 분해하는 효소가 생기게 하는 한약을 드시게 됩니다. 뇌호장탕을 드시면서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는 전통 발효 식초를 드시고 아울러 식이요법은 주로 한식으로 드시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고기, 생선, 채소에는 거의 알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고기와 생선,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기와 생선은 종류와 관계없이 거의 모두 드셔도 되며 채소도 거의 모두 드셔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음식을 끊고 알러지를 검사하고 싶다면 만성 음식물 알러지 테스트라는 IgG 검사를 통해서 음식을 가려 먹으면 훨씬 편하게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 된장들의 발효 음식들을 먹으면 좋습니다. 김치나 된장을 끓여 먹으면 모든 균이 죽어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는 김치나 된장을 끓이게 되면 유산균은 죽게 되지만 죽은 유산균은 장에 내려가서 장 속에 살아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산균이 더욱더욱 증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유에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것은 유전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전이기 때문에 꼭 치료해야 되며 한번 치료를 하여 분해 효소가 생기게 되면 지속적으로 분해가 되고 유전도 차단되게 됩니다. 대사질환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염증에 시달리고 원인 모를 병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단 음식, 단 과일을 끊고 우유, 밀가루를 차단해 보세요. 대신에 고기, 생선, 채소, 쌀밥 위주로 드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곧 느끼실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저탄고지나 간헐적 다이어트 등이 바로 이 대사질환을 개선하는 식이요법에 근간을 둔 것입니다. 식이요법과 발효 음식을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강의를 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